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보다 흥미로운 꼴찌 경쟁? 뭐가 흥미로워? 꼴찌 경쟁이 뭐가 흥미로워요? 아니야, 작가님! 그래도 사활이 걸려있는 거예요. 어느 한 팀은 특히. 뭐가 한 팀만 사활이 걸려있죠. 한 팀은 지금 마음 비우고 열심히 하는데 지금 키움과 삼성 올 시즌 충격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한 시즌 몇 년이었죠? 2021년인가? 그때 한 시즌을 제외하면 이제 암흑기에 좀 접어들어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키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부진이 굉장히 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난해 한국 시리즈까지 갔던 팀이기 때문인데 우승을 목표로 했던 팀이죠. 그렇죠. 시즌을 준비했죠. 그렇게. 올 시즌에 만약에 이제 꼴찌를 한다면 두 팀 모두 구단 역사에서 흔치 않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창단 첫 꼴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인데 양팀 어제 경기 LG에게 수입 허용하면서 최근 4연패 늪에 빠졌고 반면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SSG 김광현 선수 후투에 막혀서 영봉패를 당하고 말았죠. 좀 최근 흐름에 있어서는 사실 두 팀이 모두 좀 좋지는 못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좋은 부분은 오히려 또 삼성에 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은 타선이 살아났다라는 점. 근데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리다가 이제 말씀 못 드렸는데 이재원 선수가 SSG전 수비 도중에 지금 어깨가 빠져가지고 어깨 탈골이 돼가지고 네, 사실 삼성 팬들이 너무 많이 걱정하고 있죠. 오늘 이제 삼성 지정병원에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뭐 상태가 어떤지는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구단에서 지금 이제 아직 검사를 받지는 않았고요.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진짜 별 탈 없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뭐 습관성 탈골이라고 들었다. 나초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뭐 꼴찌는 하면 안 되죠. 뭐 이런 얘기 해주셨고 제발 키움 분전 좀 해주세요. 사실 진짜 저는 팬 반응이 거의 뭐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9등이나 10등이나 똑같다. 10등 해가지고 좋은 선수 뽑는 게 낫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프로라면 끝까지 열심히 해야지. 꼴찌라는 불명예 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라면 남은 일정이 또 있는데 또 설렁설렁 하면서 꼴찌하자 이렇게 경기 임하는 선수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움 선수들 열심히 합니다. 젊은 선수들 열심히 하고 뭐 팀의 목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목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다 어린 선수들 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제2의 뭐 김하성, 제2의 뭐 이렇게 이정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선수들 분위기도 나쁘진 않아요. 다 우리 그리고 끝까지 열심히 해보자. 근데 이제 워낙 부상 선수들이 많고 최근에 또 이지영 선수도 지금 부상 때문에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LG 경기에서는 김동규, 김동원 19살 배터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좀 이게 이제 키움의 약점이기도 하죠. 이게 부상 선수들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은 뎁스가 약하다는 것은 분명히 좀 키움의 약점이기는 하고 그것이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글쎄요. 좀 키움의 팀 분위기가 좀 올해는 달랐던 부분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키움은 원래 젊은 선수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는 팀이거든요. 으쌰으쌰 하는 팀이었는데 올해는 뭔가 좀 베테랑들이 많이 왔었죠. 베테랑들이 많이 오면서 조금 이제 이 라커룸이나 그 클럽하우스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예전과 같지는 이렇게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선수들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 전에만 좀 다른 분위기였던 건 틀림이 없고 게다가 이제 이 선수들이 좀 잘해주면 좋은데 그렇죠. 이 베테랑들이 하나같이 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팀에 가라앉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많이 미치게 있고 베테랑들은 어쨌든 내가 안 좋으면은 그걸 티를 많이 내요. 그게 팀 분위기에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많이 미친다는 거. 그래 결국에는 사실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또 이 FA까지도 영입을 하면서 지난해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려고 이제 영입한 선수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또 이제 뭐 지금 얘기해 주시는 채팅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이용종 선수도 얘기 많이 해주셨고 원종현 선수 같은 경우도 또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제 몫을 다 해주지 못한 것과 또 별개로 이게 성적적인 측면 별개로 이제 팀 분위기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 그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어쨌든 고참이니까 이 팀 분위기, 선수단 분위기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 선수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미 고참들이 와 있는데 또 어린 선수들이 뭐 다시 으쌰으쌰 예전 같은 분위기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김혜성 선수 같은 경우에 예전에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그랬는데 김혜성 선수도 사실은 고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선수들 때문에 망했다 이런 게 아니라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올해 키움의 흐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키움은 팀 분위기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줄부상 측면 뭐 이정우 선수도 빠졌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올해는 어떤 부상이 제일 큽니다. 그렇죠. 삼성은 왜 그럴까요? 삼성은 왜 그래요?
삼성은 네. 삼성은 훈련도 열심히 하고 지금 어쨌든 동기부여를 하고 있어요. 일단 구단 그 모기업에서 네. 올해 꼴찌면 안 된다. 이게 저도 기사를 썼고 많은 사람들이 기사 썼지만 꼴찌 그랜드슬램은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하게 목표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과 7월만 놓고 보면 승률이 5할이거든요. 근데 저는 삼성도 결국에는 베테랑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테랑 선수들이 뭐 팀 분위기를 흐린다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잘해줘야 될 베테랑 선수 중에서 지금 제 몫을 하고 있는 선수는 사실 강민호 선수 외에는 또 잘 안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그 선수들이 연봉을 또 한두 푼 받는 것도 아니고 다 고액 연봉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샐러리 캡 2위라는 거 결국에는 그 받는 선수들이 잘해줬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타선에서 잘해주고 있는 선수들 다 젊은 선수들 이 뭐 굴비즈로 또 불리는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들만 좀 제 몫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삼성은 좀 타이밍을 놓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2군에서 선수들을 키워야 되는데 한때 삼성 2군이 노망주들의 집합소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2군 선수들인데 30살 넘고 31살, 32살.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망주를 이렇게 그 불렸던 선수들이 계속 2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시절에 결국엔 좋은 선수들을 키워내지 못했던 부분이 좀 결정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이재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린 선수들을 이제 키워내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참 그렇습니다. 지금 댓글창에도 이재현 20살 유격수가 풀 출장이라니 백업도 없고 참 라라랜드님 참 이렇게 답답한 지금 현실 뎁스가 얕다라는 거죠. 근데 그죠? 이제 조금 희망적인 거는 삼성이 아마 이번 비시즌에는 좀 많이 좀 통 크게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FA 영입 말이에요. 네. 그동안 저는 삼성이 뭐 제1기획으로 바뀌고 나서 돈을 안 써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뭐 이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다시 잘 한번 사야지, 잘. 야구를 잘해보자는 의욕이 이제 내부에서 조금씩 싹이 트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잘 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세라피모님이 얘기하신 게 가장 놀라운 사실. 삼성 올 시즌 불펜 WAR 음수라서 단일 시즌 역대 최악의 불펜이랍니다. 그 유명한 파리 3미 불펜보다도 WAR 떨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 이게 참 진짜 예전에 왕조 시절 생각하면 이게 말이 다 되는 겁니까? 네, 좀 안타깝죠. 네. 옛날에는 사실 삼성이 5회까지 선발 투수가 앞서고 있으면 뭐 정현욱, 권욱, 뭐 건혁, 안지만, 오승환, 권호준 뭐 이런 선수들 다다다닥 나오면은 그냥 경기 끝난다 이거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누가 나오든 할만하다. 삼성 상대로는. 삼성 뭐 장필준, 최충현 뭐 이런 선수들 정말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결국엔 폭발을 못했잖아요. 특히 최충현 선수는 뭐 개인적인 어떤 관리도 잘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렇죠. 좀 아쉬워요. 좋은 선수들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드래프트 신인 지명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이 또 드물었다라는 것도 또 삼성의 암흑기를 또 길게 만든 또 원인이 아닐까 또 싶기는 합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어떤 팀이 최하위할 것 같으십니까? 그래도 지금 삼성은 어쨌든 꼴찌는 안 된다. 이건 확실한 목표의식이 있고요. 그렇죠. 키움은 좀 최근에 LG와 3연전도 그렇고 네. 좀 보니까 롯데와의 또 주중 3연전도 그렇고 보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저는 키움 쪽을 보고 있어요. 키움이 최하위를 차지할 것이 또 이렇게 보인다. 그리고 또 팀 운영도 어찌 보면 반드시 우리가 꼴찌를 뭐 벗어나야 돼. 물론 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다음 시즌도 감안하고 있는 경기 운영, 선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보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꼴찌는 절대 안 된다. 뭐 이제 내부 감사 썰도 뭐 들려오고 네, 뭐 최하위 하면은 뭐 프런트 바뀐다는 얘기도 있고. 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확실한 그 주문이 들어갔어요. 확실한 요구가 들어갔고 꼴찌만은 안 된다. 더 이상 회장님 이름 욕하게 하면 안 되고 네. 꼴찌 그랜드슬램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된다. 이런 확실한 주문이 들어갔거든요. 저는 근데 다시 한번 또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이게 10등하면 안 바뀌고 10등하면 바뀌고 9등하면 안 바뀌어야 됩니까? 10등이나 9등이나 똑같이 엄청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 팬 여러분들께서도 꼴찌 탈출하면 안 바뀌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9등을 해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와이드너를 데려왔다는 거는 꼴찌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그 잠깐 빠진 수아레즈가 한 달 정도 공백기 그 부상 때문에 예상이 됐었는데 네. 그 한 달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못 버틴다는 거잖아. 네. 그 한 달도 못 기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다음 시즌을 대비한다면 그 기간에는 어린 선수들, 유망주 선수들 기회 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와이드너를 데려왔다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탈꼴찌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쵸. 확실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낙동거사님, 꼴찌에서 단장을 쫓아내는 게 3팬들의 목표임. 이게 지금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니까. 꼴찌는 문제고 구둥은 문제가 아닙니까? 이제 눈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구둥해도 바꿔야죠. 이게 언제까지 같이 갈 거야.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탈꼴찌 했다고 이대로 가는 거 답답하다가 아니라 탈꼴찌에도 바뀔 건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네. 도 기자님이 굉장히 강력하시네요. 내 가슴속에도 아직까지 불씨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와이드너는 굉장히 잘 던지더라고요. 그래요? 인닝을 먹어주는 거, 와, NC가 저 정도 선수를 버렸구나. 그렇죠.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드너 선수가 사실 후반기 3경기 동안은 또 좋았는데 갑작스럽게 그러니까요. 또 변화를 주는 거, 어쨌든 또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또 잡은 것도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NC가 이제 와이드너를 버리고 대신 데려오는 선수는 과연 얼마나 잘할까,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한 상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또 양팀 이 끝까지, 시즌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팀이 또 과연 불명예죠. 이 불명예를 또 차지하게 될지, 또 불명예를 피하는 팀은 어떤 팀이 또 될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키움 같은 경우에는 8월에 1승 11패네요. 지금 승률이 8푼 3리 최하위인데, 진짜 키움 팬 여러분들께서는 최근 야구 보시기 정말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키움도 그렇습니다. 팬 여러분들에게 또 부끄럽지 않은 경기력을 또 선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어제 뭐 김동규 선수 못 던졌다고 하지만은 사실 뒤에 나온 투수들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요. 네, 어쨌든 뭐 이번 주도 일정 빡셉니다.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LG 만나고, 주말에는 이제 기아 만나는데, 키움은 기아 만나고 롯데 만납니다. 다 갈 길 바쁜 팀들이기 때문에 요 6연전에서 또 어떤 성적을 거두는지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팀들은 키움과 만나면은 더 이제 이를 악물고. 이거 솔직한 마음으로 여기서 못 가져가면은 그렇죠. 바보다, 이런 맞아요. 생각으로 이제 경기를 임하게 되면 LG가 최근에 키움 상대로 6승을 거뒀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키움 팬 여러분들께서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승점 자판기가 아니라 승리 자판기가 아니라 그래도 고춧가루 한번 뿌려봐야죠. 시즌 막판에. 근데 조금 좋아질 거예요. 이제는 뭐 물론 그 이정우 선수 부상 이후에 어떻게 보면 팀 사기가 확 떨어진 부분도 있고 있지만은, 또 최원태 선수 나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지금 있는 선수들이 자리 잡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생긴다면은 이제 키움한테 잡히는 팀은 큰 타격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시즌 막판 때 이 고춧가루 괜히 또 이제 잘못 맞으면 순위 싸움에 큰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위권에 있는 머물러 있는 팀들도 뭔가 보여주자, 이런 모습도 보여주자. 젊은 팀이 바람 타면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맞습니다.